자, DLE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ENC가 이제 앞서서 이제 대우건설 주가 올라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GS건설 따라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원전 기대감, 뭐 그다음에 이제 중동 재건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쭉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파동을 거친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제 종전으로 인한 재건 기대감 나오면서 쭉 올라 들어갔었는데, 지금 쭉쭉 밀려 내려오다가 오늘은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121선 아래로 꼬라박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뭐냐, 뭐 중동에서 뭐 터졌냐, 안 그래도 장도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열어봤더니, 자, 이게 지금 사우디에서 법인세를 두들겨 맞았다 합니다. 8,500억 굉장히 크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데 내용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제목만 이렇게 보고 든 생각은 뭐였냐라고 하면, 이 새끼들 또 꼼수 부리다가 이제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자, 우리 천재 리더님하고 저하고는 이게 조금 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같은 측면에서 뭐 좀 센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빛과 전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루지 않는 종목이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다 뭐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기억 때문에 그런데 저는 코스닥 시장이 개장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만 지금 30년을 있는 겁니다. 이제 내 다음 달에 되면 30년 되죠. 코스닥에서 30년 동안 있는 동안 옛날에 그야말로 온갖 양아치 잡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분탕질 치고 망해가지고 상폐되는 종목들 부지기수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체 불가 정도의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너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잘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불가라서 산 종목도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이죠. 임플란트 대표주, 왕년에 코스닥 대표주이기도 하고요. 임플란트 대표주.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표 사장이 우선 사장 본인이 리스크를 2번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본인이 리스크를 2번을 저질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판에 더 대형 2천억대 횡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그리고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회사 그냥 빨리 매각시켜버리고 그냥 넘어 들어가 버린 거, 회사 매각 때문에 최고가 기록하고 상폐된 종목이죠. 자진 상폐된. 자, 이런 종목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을 잘 안 댑니다. 이 DLENC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손을 안 대는 이유 같은 경우도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이 오너 마인드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고 빠지고 이제 잘 하셔야 되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L 쪽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한화와 대림의 여천 NCC 분쟁. 여기서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부분의 상태가 조금 안 좋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운영 자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는 결국에 책임 경영이다. 그래서 하나는 자금을 싣는 쪽으로 3천억을 넣었죠. DL 같은 경우에는 배째라, 워크아웃으로 가자. 여기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긴데 이거 왜냐 그러면서 이게 잘 나갈 때는 쏙쏙 빼먹고 안 나갈 때 같은 경우는 배째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도 나옵니다만 이 DL 같은 경우는 이제 구 대림 산업이죠. 대림 산업이 이제 회사 이름 바꾸고 그리고 분할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대림 산업의 경우에는 자, 이게 건설과 석유화학 양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동 쪽에 재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꼭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건설과 석유 이 양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을 때, 그렇죠?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같이 가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버티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에 들어갔어요. 석유화학이 있으니까. 건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석유화학도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이 다 좋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래서 우리 증시 최초의 버블이라고 그러던 80년대 대중주 파동 때, 대파동 때, 그때 건설주 쪽을 가장 대표하던 종목이 바로 이 DLENC의 원조 대림 산업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자녀들 쪽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 뉴스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이 대림의 이작자가 지금 뭐를 해줘도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이거 직접 뒤져보시고요. 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들이.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자 일단 우선 액면만 보도록 하죠. 일단 액면 이게 회사 피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요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회사의 측에서 우리가 잘못했고요.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어떤 회사가 일단 두들겨 맞고 해서 과세 당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으면요 다 항소하겠다 그러지. 우리가 사실 헤쳐먹었고요. 이런 회사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회사 다 억울하다 그러지. 과세 당국이 부당하게 과세를 했고 다 억울하다 그러지. 누가 사실 우리가 빼먹다 들켰어요. 이런 회사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죠. 자 여기 이 케이스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회사 피셜이긴 합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 쪽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쪽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위쪽에 나오는 요거는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좀 있겠죠. 이제 사우디 쪽의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세 조약하고 뭐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이중과세다라는 얘기를 들어가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부터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느 나라도 지금 나오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수준이 세액이 이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우디하고 그래서 한판 붙으면 나중에 중동 재건 수주 받을 때는 어떡할래? 중동 재건 수주 받을 때는 어떡할래? 그래서 한판 붙자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러면 이제 소송 걸고 뭐 하고 이렇게 다툼이 들어가야죠. 이거 그대로 두들겨 맞기는 금액이 지금 너무 커잖아요. 억울한 부분들도 많고 당연히 이거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소송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저렇게 두들겨 맞는 거 저거 그대로 다 두들겨 맞을 거라고 액면도로 믿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보다만 지금 너무 많이 때려놨거든요. 액면도로 미치었는데 이 효과가 미치는 거는 중동 재건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열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 이게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 좀 잘하지 그랬냐. 제 대림이 3세 이 새끼 이거는 욕부터 나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자, 한숨 쉬고 욕부터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종전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종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직도 그러고 있죠.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동의 유화 플랜트 쪽에 레퍼런스가 가장 강력한 기업인데 대림이 아니라 얘입니다. 유화 쪽에는 유화 플랜트의 전문은 삼성이네요. 가장 많이 싸우는 건 이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대우건설은 이전에 이제 원전 쪽에서 모멘텀을 더 많이 받은 종목이니까 지금 이 종목하고 비교를 하려 그러면 대우건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들어가야죠. GS건설. 자, GS건설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 종목 이제 뒤에 붙는 게 바로 이 DLENC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중동 하면 생각나는 최강자. 뭐 저쪽에는 지금 좀 마탱이가 가서 이제 끼어들지는 못하면 예전에 동아건설 같은 회사들도 있었고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했던 동아건설. 자, 이런 회사들도 있었고.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붙여서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건설 원전 모멘텀 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은 일부러 뺐습니다. 대우건설을 집어넣게 되면 편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쪽에서는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GS건설 같은 경우가 빠르게 돌았는데 또 먼저 두들겨면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는 흐름 봐주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쪽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두들겨 패고 싶던 찰나에 너 걸렸구나 생각되면 뭐 어떻게? 걸렸구나 생각되면 콜대원이 아니고 판콜 A도 아니고 걸렸구나 생각되면
개패대기죠. 개패대기. 지금 요 케이스에 걸려 들어가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서 중동 재건 모멘텀 쪽을 빼버린다라고 하면 뭐 사실 크게 남는 거 없죠. 원전에서도 이거 앞서는 종목은 아니고요. 원전 쪽에 모멘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해야죠. 이제 중동 재건 쪽에 모멘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동 재건에는 뭐 이전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원전 모멘텀 가지고 올라온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E&A 같은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런 케이스가 되면 GS건설한테도 지금 다시 또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GS건설의 아래쪽으로 키 맞추기로 패고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두들겨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똑같이 이렇게 다 연락에 패고 있는 이 와중에 너 딱 걸려 들어가게 된 경우가 걸렸구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멘텀은 이 종목들이 다 똑같이 받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똑같이 받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른 쪽의 종목들 전통의 강자인 현대건설이라든가 중동 플랜트의 최강자인 삼성 E&A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으로 교체해서 제가 꺼내내버리고 교체해서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시장 보면 상황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그들만의 일이고 내려올 때는 모두의 책임이고 그렇죠? 올라갈 때는 그들만의 일이고 내려올 때는 모두의 책임 공동 책임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두들겨 맞을 이슈 제공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늦었어도요. 그렇다고 해서 이 DLENC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해도 버틸 이유 자체는 이 종목이 그래도 다시 돌아 들어갈 때는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만약에 대우건설 같은 종목이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일시적으로 어떤 파편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정도로 갔다라고 하면 그건 노려야죠. 싼 가격으로 들어오면 왜? 다시 돌아 들어갈 때도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DL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센 종목이 아니거든요. 업종 대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들도 저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있을 때, 그렇죠? 지금 다른 종목들도 깨져 있는 퍼센트를 보면 뭐 많이 깨졌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깨진 거거든요. 아니 지금 16%나 낸데 이 사람이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내렸다고 그러고서 화내시기 이전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남들 얘가 오늘 같은데 예를 들면 남들 다 올라갔는데 얘만 들으면 더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런 때 교체하기 딱 좋은 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려도 한 2% 3% 내리고 있는데 얘만 16% 내려봐. 그러면 또 바꾸기도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거 팔아가지고 하이닉스를 어제 하이닉스라 그러면 어제 마이너스 16% 난 걸 파가지고 하이닉스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또 덜미 잡히지는 않을까. 보통 교체하시면 이런 것 때문에 교체 못 하시잖아요. 남들도 다 내렸거든요. 이런 때 교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교체로 가시건 아니면 아예 섹터를 바꿔서 교체를 들어가시건 지금 같은 때 기왕 이렇게 깨지는 흐름 걸렸을 때 남들도 다 깨지고 내려가고 있을 때 이때 그냥 확 과감하게 더 내버리시고 그리고 더 나은 종목들 저가 매수로 잡아 들어가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종목은 뭘 들어갈 거냐 이거야. 지금 뭐 2,000개 종목이 다 가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승 종목이 320개네요. 코스피 135개 상승, 코스닥 188개 상승 다 내리고 있죠. 이 중에서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찾아드립니다. 이 중에서 받아야 될 종목. 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내려오고 있을 때 잡고 들어가야 되는 제 천재투자TV에서도 계속해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잡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거 오르고 최고 전문가분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잡고 들어가야 될 종목들 지금 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